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에 시작장은 하루 만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 은행 BOJ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시장 전체에 퍼져있던 냉캐리 기반 유동성이 흔들렸고 그 여파로 위험자산이 한 번에 눌리듯이 빠졌죠. 엔화는 치솟고 일본 국채 금리는 튀어오르고 여기에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겹쳐서 비트코인이 장중 7% 넘게 무너지는 바람에 코인 관련주와 기술주가 같이 밀리면서 나스닥은 하루 종일 불안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전체의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선명해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오늘 시장이 던진 질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테슬라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새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조용히 흔든 메시지부터 모호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차량을 다음 달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이디어나 공개 일정 같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차량 숫자를 늘린다는 아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이 테슬라에게 로보택시 서비스에 필요한 첫 번째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동안 로보택시 논란은 대부분 기술이 준비됐냐 안 됐냐 였지만 정작 더 큰 허들은 규제였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그 규제의 벽에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 특유의 테스트 차량이 점점 자주 목격되고 있고 DMV 데이터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주행거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개념, 테스트, 규제, 확장, 이 순서도가 실제로 현실에서 하나씩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테슬라는 자기 로드맵대로 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로보택시가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로보택시는 차를 파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죠. 한 대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대가 24시간 동안 계속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는 구조. 테슬라 입장에서 이건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월가가 왜 로보택시를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핵심으로 보는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미 성숙한 시장이지만 이동 서비스는 이제 막 무인화가 시작되려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의 크기는 월가가 말하는 1조 달러 단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입구에 테슬라가 가장 먼저 다가가고 있다는 게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만 보면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벌어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FSD 글로벌 확장. 로보택시가 미래라면 FSD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한국에 FSD가 정식 출시됐죠. 이건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한국은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 패턴이 다양하고 차선, 신호 패턴이 독특해서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로서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한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미국과 전혀 다른 종류의 변수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모델 학습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일본도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L2, 자율주행 해석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세상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율주행을 받아들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라는 미래사업 모델, FSD라는 현재의 실행 기반,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그림은 FSD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로 로보택시를 만들고 로보택시로 도시 하나의 이동 시스템을 만든다. 이건 차량 공장 하나 더 짓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DNA를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테슬라는 정반대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불안정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는 기업들이 바로 시장의 소음과 상관없이 자기 미래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보여준 움직임은 그 정석적인 사례였어요. 로보택시의 실행 확대, FSD의 글로벌 확장, DMV의 데이터 증가, 규제 허가, 이 모든 조각은 이 회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